자, 원가 회계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원가 회계가 아니라 우리는 원가 계산을 배우는 거고 회계 처리는 거의 없어요. 한두 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 원가를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원가라는 용어가 뭔지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조업을 갖다가 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인 경우라면 당연히 공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본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 그다음에 옆에는 본사. 근데 공장에서도, 그다음에 본사에서도 돈 쓴단 말이죠. 그죠? 본사에서 돈을 쓰는 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돈을 쓰는 목적은 뭐고, 목적이 구분돼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느냐면, 왜 돈 써요 여기는? 제품 만들려고. 본사에서는 왜 돈을 써요? 여기서는 제품 만든 거 판매하려고. 그래서 우리 본사에서 쓰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판관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 뭐라고 썼냐면 비용이라는 용어로 썼단 말이죠. 판관비,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쓰는 돈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원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원가다, 비용이다. 회사에서 돈을 쓰긴 쓰는데 쓰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원가라는 용어도 쓰고 비용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지요? 자, 그렇다면 본사는 우리가 재무회계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해봤지만 원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배우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원가는 집계를 해야 된다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모든 돈을 다 집계를 해요. 그럼 그걸 원가 계산이라는데 그럼 원가 계산 왜 하는 건데요? 왜 돈을 다 집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원가를 갖다가 집계를 한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상기업일 때 상품을 갖다가 100만 원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50%의 이익을 남기고 팔려고 하기 위해서 판매가액을 150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150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 그건 알죠. 원가는 얼마야? 100만 원인 거 알죠? 어떻게 알아? 대단한데. 그런데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품을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걔네들을 갖다가 다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재료 몇 개나 들어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거기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몇 개인지는 몰라 나도. 그러면 그 원재료들을 다 사갖고 왔는데 그 원재료들을 갖다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사갖고 와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원재료 사왔을 때 돈 쓴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원재료만 사오면 제품이 지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누가 또 동원이 돼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만 있으면 돼요? 기계도 있어야 돼. 기계만 있으면 돼요? 아니 껌껌하면 불 켜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한석봉 거식이야? 그죠? 이렇게 돈 들어갈 것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를 집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집계를 해요. 원가 계산을 집계한다. 그럼 이제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원재료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인건비 들어가죠. 월급 줘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앞으로 노모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껌껌하면 불 켜줘야 되죠. 더우면 온풍기 틀어주고 시원하면 에어컨 틀어주고 해야 되겠죠. 맞는 말이야 근데? 추울 때 영하 밖에 20도야. 근데 에어컨 세게 틀어주면 좋지. 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는 그 비용을 판관비라고 부르는데 수도관월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 경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사에서 상기업에서 비용을 쓰게 되면 800번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800번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500번대를 써요. 제조기업에서는. 그래서 전산회계 1급부터는 비용이 나오게 되면
공장에서 쓴 비용이면 500번대, 본사에서 쓴 비용이면 800번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가를 갖다가 집계할 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 다 집계하는 게 몇 가지로 한다? 요 세 가지로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집계한 결과 얼마가 계산이 됐느냐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이렇게 됐나요? 자, 얘는 지금 뭘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죠. 원가 집계를 왜 해요? 지금 그 만들어진 제품이 하나에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아까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주고 사갖고 왔으니까 원가 100만 원 딱 나오지만, 얘는 원재료다, 또 생산직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그다음에 기타 제조 경비 들어간 것들 다 일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집계를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야지 원가가 계산되고 그 제품 하나에다가 아까처럼 이익 붙여서 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장사 안 해봤어요? 앞으로 해봐요. 자, 그래서 집계된 금액은 1,000원. 근데 제품을 몇 개 만들었냐면 2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품 하나당 얼마예요? 500원이죠. 이게 원가예요. 아까 상기업에서는 하나당 100만 원 금방 알았죠. 왜? 딸랑 그거 완성품을 주고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근데 제조업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들어갔던 모든 돈을 다 집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완성된 제품의 개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제품 하나당 얼마 딱 나오죠.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장 원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가란 용어하고 비용이란 용어도 일단은 구분을 했죠. 두 번째, 원가 집계할 때 앞으로 우리 약속이라 했어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면은 다 우리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의 개수로 그 금액을 나누어 주면 제품 하나당 얼마 계산되죠? 그거 하려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좀 다음 거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틀은 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장 원가 회계의 개념 및 원가의 분류, 여기서 또 볼게요. 자, 원가 회계라는 것은요,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가의 용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원가란 용어 자체가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 돈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 우선 원재료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원재료를 갖다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원재료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공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재고자산의 제공품이에요. 그래서 그 제공품이 만들어지다가 제품이 완성이 되면, 물건이 완성이 되면 우리 걔를 제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가라는 것은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우선 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돈, 원가의 정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원가는 뭐라고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우린 원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투입된 것들이어야 돼요. 원재료 같은 거 사갖고 왔는데 이번에 풍수의 신경 나가지고서는 제품 만드는 과정이 투입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얘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원재료가? 그건 전혀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것 아니기 때문에 원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비용 처리해요. 원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가 뭐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그 금액 있죠. 가치라 그래요. 이게 세 가지 원가의 정의예요. 그럼 저는 또 똑같이 원가의 정의를 지금 여기 세 가지 단어 짤막한 걸로 써놨죠. 외울 수 있어요? 원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놓고서는 다음 중 원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원가의 정의는 뭐라고요? 제품 만들 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그 금액, 값어치, 그게 원가의 정의예요.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원가를 갖다가 볼 때는 원가 회계란 여기 써놓고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지 한번 볼까요? 좁은 의미의 원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되겠어요. 좁은 의미의 원가,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원가. 이게 뭘 뜻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좁은 의미의 원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조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때 사용되는 것들을 설명한 게 원가 계산이거든요. 자, 근데요. 상기업은 완성된 상품 사다가 그냥 팔면 되니까 크게 거래처 관리할 게 많이 없죠. 완성된 거 사갖고 오니까 그 완성된 거 사오는데 100군데가 필요해요. 200군데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원재료는 어때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원재료 부품조차가 많으니까 거래처도 뒤따 많겠죠. 그죠?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거래처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사활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그죠? 넓은 의미의 원가 관리는 결국 회사 존망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임무란 말이죠. 거기다가 여기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결정이 되어야지 매출원가가 계산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가 없으면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나요? 안 되죠. 원가 계산하는 목적 그걸 얘기한다면 첫째 저기 3번에 보시게 되면 원가 회계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그 3번부터 볼게요. 3번에 경영계획 수립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래처들 잘 관리 못하면 회사가 망해. 그러니까 그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그 원재료들을 사용하면서 불량이 나는지 부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야지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 성능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가를 관리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제품 만들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부품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등등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즉 전반적인 회사의 경영 계획의 원가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란 말이죠. 거래처들 관리하는 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가 관리를 잘 해서 원가 그 계산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매출원가가 결정된단 말이죠. 매출원가가 결정이 돼야지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죠.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원가 계산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정보들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겠죠.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필수적인 부품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 관리할까 그거? 그거 없으면은 제품을 못 만드는데 사뭇 이번에 코로나하고 어떤 게 관련이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는 마스크 만드는 거 필요했겠죠. 만드는 공장만 필요했을까? 아니면 원재료도 필요했을까? 그러면 서로들 사겠다고 난리인데 문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그 필수적인 원단이 없으면 그 마스크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2배, 3배 뛰는 거야, 원가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원가 뛴 가격으로 지금 마스크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면 지금 원가가 지금 900원이야. 장사 돼야 안 돼요. 잘못하면 망하죠, 오히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의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회사 차원에서는 경영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재무제표 완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목표는 원가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니까
필수적인 것들은 일정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원가 회계 목적 좀 보세요. 1번, 2번, 3번. 제가 순서는 바꿨지만 왜 순서를 바꿔요? 그래 말을 되잖아. 여러분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재 읽어보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죠? 원가 회계 목적 세 가지 나와 있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원가를 하는데 경영계획 수립한다,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 거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그 중에서 아닌 거 찾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원가란 지금 제가 제품,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치,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써놨죠.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목적이 뭐야? 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소비된 지원이나 용역 같은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 금액의 가치라고 써놨잖아요. 즉, 이 두 줄로 설명되어 있는 걸 제가 요 세 단어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걸 키워드라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 원가 회계하고 원가란 원가 회계 목적 구분 설명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 설명해 드렸던 건데,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완성품을 사갖고 와서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면 끝이죠. 근데 제조업은 어때요? 제조업은 원재료 구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 필요하죠. 완성되면 제품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배우실 때 이렇게 원가를 갖다가 재고자산 세 개로 나누었었죠. 얘를 원재료,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에 있는 제품 생산 과정에 있는 것을 뭐라고? 제공품. 그다음에 완성된 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품. 이렇게 불렀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나중에 여기 제조 기업의 경영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원가의 분류인데, 지금 원가를 제조 공장들이 제품들을 제조하잖아요. 제조 공장들이 제품을 갖다가 제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마스크를 갖다가 제조하는 공장도 있고, 큰 배, 조선업,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조업이라는 범위가 광범위해.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회계 처리 방법,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원가 계산을 제조업에서는 이 기업회계 기준처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업회계 기준이 없어요. 그 대신에 같은 그 업종끼리 묶어놔서 처리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은 업종별로 있어요. 제조업에서 통합된 거 있다 없다? 크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 그러니까 용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이지? 그때 여기서 뭐라 그랬었는데, 즉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중복돼서 많이 사용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용어들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근데 모든 업종을 다 알 필요가 있다? 아니요. 그 중에서 제조업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 그러나 중복돼서 사용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 용어들을 바로 이 시간에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시간 몇 분부터 했죠, 우리가? 20분마다 이렇게 끊어야 돼. 20분 전에. 이거 맞추는 것도 일이네. 자, 원가의 분류를 볼게요. 원가는요, 우선 발생 형태로 분류한대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 분류 방법에 대한 용어를 먼저 잘 익히셔야 돼요. 얘가 이제 뒤쪽에서 계속 사용될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거 뒤에 부분 설명할 때 어려워지니까. 자, 발생 형태라 그랬어요.
발생 형태를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원재료라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료비라고 나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재료하고 원재료 할 때 원료하고 재료가 다른 용어라는 거 설명해 드렸었죠. 근데 제품을 만들 때 대부분 보면 원료도 재료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원재료로 통칭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재료로 썼던 재료비라고 썼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발생 형태는 원재료는 그냥 사갖고 왔으면 원재료 그 상태죠. 즉 지금 약간 정적인 개념이에요. 발생된 그 형태에 있는 그대로 원가를 분류했을 때 발생 형태로 분류한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하더란 얘기예요. 첫 번째 재료비, 두 번째 농업비, 세 번째 얘를 갖다가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우리 감가상각의 3요소 배운 적 있었죠? 얘는 원가의 3요소, 효소가 아니라 3요소라고 부르는 항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원가의 3요소는 발생 형태로 구분한 방법이에요. 되셨는지요? 요 밑에 것들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용어들 구분해야 되니까. 자, 다음 파트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래요. 추적 가능성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생산직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만들 때 계속 하루 종일 1년 365일 중에서 작업하는 날은 나와서 계속 그 컴퓨터를 만들고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달마다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준 월급은 여기 컴퓨터 만드는데 다 들어간 그 금액이 되겠죠. 아까 컴퓨터는 원재료가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농업비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불 켜놨던 것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의 월급이 이 금액에 저기 제품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계산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앞에 있는 모니터, 컴퓨터 한 대를 세트로 만들려고 하면 본체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도 있어야 돼. 근데 컴퓨터 본체가 100대 있다면 모니터는 몇 개 있어야 되죠? 똑같이 100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모니터 값이 하나에 1원이라고 한다면 모니터가 100개 있어야 된다면 100원이죠.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바로 추적할 수 있는 거, 금액이 얼마라고 알 수 있는 거, 이거를 직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접비.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저기 관리, 감독하는 공장장이나 그런 사람, 관리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제품의 생산, 제조 형태를 갖다가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단 말이죠. 유사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등등. 그 사람도 월급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은 제품 생산할 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제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저기 원가가 발생했겠어요? 그 사람 월급 중에서. 추적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은 추적할 수가 없어. 결국 제품이 100개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의 월급은 그냥 n분의 1, 100분의 1로 해서 그냥 나누는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광열비처럼 지금 전기료가 발생했어. 100대를 만드는데 이렇게 불 켜놓고 그러면 전력비가 발생하겠죠. 그거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제품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불 꺼놨어. 여기는 불 켜놨어. 이 한 대 얘는 70원 들어갔고 얘는 50원 들어갔고 이렇게 추적이 가능해요? 안 하죠. 이런 걸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발생 형태별로 원가 분류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거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면 추적 가능성에 의해서 분류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가 분류하는 방법 배우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선 요거 구분하는 용어들부터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건 좀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발생 형태별로 구분했던 원가 분류 방법 여기 세 가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직접비, 간접비,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 여기 원가에 관련된 용어를 쓸 때는 발생 형태에 관련된 것과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 이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할 거예요. 보면은 재료비인데 재료비도 직접 추적 가능한 게 있고 추적까지 가능하지 않은 간접비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봐요. 직접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용어를 합치면 돼요. 직접 재료비, 그죠?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어려워요? 그럼 이번에는 간접비로 한번 해봐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매트릭스에서 6가지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약속할 때는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여기 간접자 들어간 거 있죠. 간접자 들어간 거는 다 무시하고 앞으로 한 단어로 사용할 거예요. 뭐라고요? 제조 간접비라고요. 의미는 왜 그러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제품을 만들 때 모든 대부분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제조 경비는 그 금액이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입장에서는 사소한 금액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원가를 구분할 때 아까 발생 형태로 구분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지만 조금 전에 추적 가능성에 의한 직접 재료비, 직접비, 간접비 나누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시면 끝이에요. 어떻게 나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로 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집계 한다 그러면 몇 개로 나눈다?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제품 생산된 수량으로 나누어지면 제품이 하나당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거는 1번 파트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요 다음 거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연 얘가 올라갈 수